자, 오늘 우리 정말 스마트하고 반짝반짝한 우리 두 대변인 모셨습니다. 손수조,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아니, 아유. 그 저기 뭐야 잠실 현장에 다 가보셨죠? 네. 그렇죠. 뭐 보신 거 좀 느낀 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저야 매번 갈 때마다 예. 우리 대표님께 또 인사드리고 또 이진숙 의원님과 함께 또 갔을 예. 때 그날 맞아요. 예, 그때 또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울분토하면서 또 우리 인터뷰도 하고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거의 매일매일 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이제는 급기야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 뭐 가야금 연주하시고 뭐 이런 이제 뭐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과외까지 해요. 어떤 거? 수학, 뭐 과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제 과외를 해줄 수 있는 청년이 받는 청년에게 이렇게 서로 과외를 현장에서도 해주고 또 오늘부터 월드컵이 또 이제 열리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 같이 월드컵 보자 뭐 이런 어. 또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으로 정말 자유롭게 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뭐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어제는 일정 통으로 비울 정도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 주중에는 못 갔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갔고 제가 계속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서 중계해 주시는 거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현장 영상 보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 경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난리라고? 이게 더 커질까? 더 불이 지펴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현장에 찾아주셨고 저도 사실 그때 잠깐 그냥 멀찍이서 들렀다가 분위기만 보고 돌아갔거든요. 예. 그런데 주중에 보니까 오히려 특히 젊은 층들의 열기 그리고 이 질서 정연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여러 사람들이 좀 뒤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집단들과 여러 목소리가. 그런데 지금은 구호도 단일화가 좀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질서 정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직장인들 아직 그 오전엔 회사 가지 않습니까? 반차 쓰고 나오시는 분들도 예. 계시지만 대학생들 아직 시험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전 중에는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께서 근처를 계속 지켜주시고 오후 되면 넥타이 부대 나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난 대학생들 속속 나와주면서 이게 더 현장의 열기가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 이번에 이준석 의원부터 시작해서 장동혁 대표께서 거의 매일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 처음에 마스크 쓰고 가셨다가 이제는 아예 벗고 가시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어떤 그 잠실 사태를 둘러싼 뭐 사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둘러싼 이 재선거 요구와 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워지고 더 에너지가 생기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기특한 소식을 좀 예, 전해드릴게요. 예. 대구에서 청년 의원들 당선인들이 있었어요. 박세롬, 김경민 맞아요. 이제 요런 우리 의원들이 당선증 안 받겠다, 난 거부한다 이러면서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게 대구에서 있었는데 이게 정말 많은 각광을 받아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전국에서 합동 장례식, 합동 민주주의 장례식이 예.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허. 우리 서울 잠실에서도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민분들이 이 민주주의가 사망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헌화도 하고 하는 그 현장이 아마 서울, 부산, 대구, 전북, 뭐 전남까지 전국에서 국장처럼 5일장을 지낸다고 합니다. 다들 어떤 분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상주죠. 예. 상주로 어떤 분들이 나서냐? 청년 의원들입니다. 청년 당선인들이 내 당선 낙선 상관없이 예. 이 선거는 오염됐고 재선거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시겠답니다. 근데 이게 이 젊은 층에 나선다는 게 특히 대학생들 시국 선언도 있었습니다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이해관계 정무적인 득실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층들 특히 젊은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내가 가진 이권을 내려놓고 나는 항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성 정치인들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대조가 돼요. 기성 정치인들은요 아무튼 내가 이겼잖아. 이긴 사람은 법적으로 재선거를 못해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자기가 밀렸을 때는 뭐 개표 중단하라고 하더니만 이기고 나니까 말이 바뀌네. 이게 젊은 층들이 다 알고 다 느껴요. 그러니까 역시 정치인들은 셈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
청년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계산 없이 행동하는구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순수한 분노를 보여주는구나, 이 순수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들불처럼 공감하고 들고 일어나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제가 그 핸드볼 경기장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요. 어떻게? 희한해요. 왜냐하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매번 쓰레기 치우고, 생수 옮기는 사람은 또 생수 옮기고, 뭐 태극기 그려주는 분은 또 태극기를 그려주시고, 이게 그러니까 집단 지성처럼 이게 어느 순간 뭐 톱니바퀴 착착착 맞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질서 지도위원도 있습니다. 우측 동행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고, 그 걸어가시다가 계단에서 멈추시면 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요. 순환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첼로 연주하시는 분도 또 어제 나타나서 야. 첼로 연주를 막 해요. 뭐 저 애국가 막 연주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각 게이트가 있는데 뭐 1-1 게이트부터 뭐 2-5 게이트까지 있는데, 제가 딱 다녀보니까 게이트마다 게이트를 지키는 또 선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2- 몇 번 게이트인가 거기 또 어디 단식을 시작한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단식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렸고, 어떤 분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은퇴하신 분인데 자신의 그 기타를 들고 와서 거기서 뭐 애국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청년들이 따라서 부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또 공터에는 푸드 트럭과 그 쉼터 버스, 네. 쉼터 버스가 4대 있습니다. 4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남자용 2대, 여자용 2대 이렇게 있고, 또 푸드 트럭은 지금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 이영풍 TV, 우잘사 TV도 오늘 내일 푸드 트럭을 합니다. 와. 오늘의 메뉴는 순대입니다. 이야. 제가 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잘 살펴봤어요. 어떤 메뉴가 좀 인기 있을까. 핫도그하고 순대가 인기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오늘은 순대, 내일은 핫도그. 시장 야, 조사까지. 아, 제가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제가 푸드 트럭을 좀 빨리 시작했는데 메뉴 이 초이스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시장 조사를 했는데 순대와 핫도그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허. 오늘 1000명, 내일 1000명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시면 순대. 와우. 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 가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잖아요. 네. 일종의 좀 축제의 장이라고 할까? 여기 가면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구현을 할 수 있고 뭐 발현할 수 있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네. 그럼 순대 하나 먹고 네. 또 돌아다니면서 또 태극기 흔들고 네. 또 출출하면 또 푸드트럭이 또 와요. 여기 경향 각지에서 그냥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저는 사실은 이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참 이게 이제 9.5가 처음에 이게 재선거,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부정선거, 재선거, 그 다음에 나온 게 당일 투표, 수개표. 요 9.5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좀 읽을 수 있죠? 일단 이 성관이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거는 좀 선거관리 부실 문제, 참정권 침해 문제에 일단 방점이 찍혔던 거죠. 지금도 참정권 침해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고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제까지 쭉 지금 나온 보도들을 보자면 정말 전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선관위가 참정권 자체를 어떤 오기표 등의 오류로 인해서 수천 건을 박탈했다라고 하는 복수의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 수원에서 있었던 이 이수정 교수가 치렀던 맞아요, 선거 맞아요. 결과는 네.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선관위가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당사자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굳이 이거를 문제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면 결과가 바뀌지 않을 정도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처리를 그렇죠.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수천 표를 그 투표소를 오인 기재를 해가지고 잘못 입력에 대해서 다 무효표 처리가 됐는데 사후적으로 수정도 못했다. 근데 이것은요. 부정선거의 이 데피니션이 뭡니까? 바르지 못했다. 부정. 바르지 못한 부정인 거예요. 투표수의 인위적인 증감. 그렇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진짜 뭐 잘못 일처리를 잘못한 게 됐건 아니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 게 됐건 일단 부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퉁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부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아무튼 이번 사안에선 결과를 못 바꿨잖아라고 하는 식의 논리로 뭉개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안들 축적되어 있던 부정한 사례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아니 이게 부정한 게 아니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구호가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는 좀 제도권에서도 부실 선거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제 제도권에서도 좀 신동욱 최고가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여전히 제도권에서는 금기시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레이어들조차도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밖에 인식을 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사례들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특검 통과되는 순간 정말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선관위 내부자들이 내부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미 합수본에서 지난 이번 주 중에 14시간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합수본에서도 이제 그 정도 수위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검 들어가잖아요. 몇 배 더 강도 높은 조사, 그리고 수사,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선관위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특검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선관위는 해체하지 않고는 못 빼길 수준의 여러 부정한 상황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던지 간에 국민의힘 주도적인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지상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주도의 특검법 통과라는 것은 특별 검사를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은 민주당 한 명, 뭐 조국당 한 명, 뭐 국민의힘 한 명 추천했을 때 그 특검을 이재명이 초이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를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국민의힘 방안입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별 검사를 초이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지난번 김경수 드루킹 그 특검처럼 네. 그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매일 브리핑. 브리핑 해버리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선관위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게 권력에 대한 칼끝이 닿지 않는 곳을 그렇죠. 야당이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특검을 이때까지 민주당이 잘못 쓴 게 그간의 민주당 특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로잡고 이 사안은 특히나 이 투표용지 저는 미지급 사태라고 할게요. 부족 사태가 아니고 이거 있는데 안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투표용지 그렇죠.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즉각 대응했던 민주당의 행태들을 작태들을 보십시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재선거를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 몇십 명 투표 못한 거 가지고 뭐 그러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놈의 독립기관 그놈의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말 계속하면서 꼬리 자르게 하고 무책임하게 행태를 벌였죠.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게 어떻게 특검의 칼을 쥐어줍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원칙이 무너진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도 지금 그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는 청년들의 외침이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만 뭐 잘못된 부분만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드러나는 이 사태를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서울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에 지금 전국적인. 퍼져 있는 것이고 선관위 자체를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신뢰 자체를 잃어버린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는 이 특검을 당연히 국민의힘 야당 주도로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아니, 이게 조금만 첨언드리자면요. 문제가 있는 지역만 재선거 하자는 말이 얼마나 웃기고 공허한 얘기냐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계속 터지고 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는 또 경기도 교육감도 네. 지금 개표 잘못해가지고 긴급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민주당 주장대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선거구 하나씩 더 추가해가지고 대선거 치러야 되고요. 그럼 지나간 선거들도 아직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부정이 존재를 했던 지난 선거들도 다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관위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부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 재선거 말고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장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전 국민적인 목소리도 이거 어떻게 문제가 있는 선거구만 추릴 수가 있냐라고 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기술적으로 자기들 유리하게 우리가 이긴 데를 왜 굳이 재선거를 해야 돼? 이런 식의 지금 발상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이고 셈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키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이 서울 동부지법이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서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을 했는데 일단 기각한 걸 보면 투표 용지를 기각했어요. 근데 그 증거 보전 신청한 당사자가 이제 개혁신당의 서울시장 출마한 사람인데 그렇죠. 뭐 제보를 받았는데 투표 용지가 보니까 6명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오세훈 정은호만 있다는 그 투표 용지에 투표했다는 제보가 있다. 내 이름은 왜 빠진 거지? 이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동부지법이 그 증거 보정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투표 그 용지를 보관한 보관 상자 뭐 1900 뭐 몇 찍혀 있다는 그 상자는 인용을 했는데 그 상자는 폐기물업체가 벌써 가져가 버렸어요. 아 정말 그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선관위가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이제 관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원까지 사안이 이송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 이거 선관위가 뭔데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증거들을 처분을 하냐라고 하니까 아유 법적으로 선관위가 참 법 좋아해요. 법이 참 선관위 유리하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선관위 왕조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선관위만 보호하는 법안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선관위가 아니, 우리가 그 보존해야 될 책임이 없다. 아니 법적으로 보존해야 될 책임이 없다는 것은요 문제가 없는 투표함일 때 그런 것이고 당연하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파봐야 되니까 증거 이거 보존하라고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이쿠 다 처리해버렸네. 지금 이런 반응으로 나와버리면 안 그래도 선관위라고 하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총체적인 불신이 있는데 야 증거마저 자기들이 보관하고 증거마저 자기들이 폐기한다. 이런 언터처블 기관이 어디 있나. 정말 해체밖에 답이 없다. 이런 여론 더 들끓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김정철 김정철 씨가 증거 보존 신청을 또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엔 투표 용지까지. 근데 이제 잠실 그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그 투표함에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 안에 있는 투표 용지 중에서 만약에 서울시장 투표한 게 1번 정은호, 2번 오세훈, 뭐 3번, 4번, 5번, 6번 이 용지도 있고 만약에 1번 정은호, 2번 오세훈 2명만 있는 투표 용지가 나오면 이거 완벽한 부정선거입니다. 네, 이런 지금 제보가 초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투표를 했는데 정원호 오세훈 2명밖에 없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기억의 오류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 착각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럴 수도 있나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제보가 속속들이 나오고 일간지도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이거 한번 정말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철 후보가 직접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용지까지 한 거고요. 예. 만약에 정말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용지가 두 종류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빼박이죠. 빼박이죠. 네, 빼박인 것이고 지금 선관위의 이 부정적인 행태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표소가 뭐 이곳과 저곳인데 이곳에 나온 투표를 입력을 다른 지역에 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작정하고 입력을 전산 조작이지. 다르게, 하면 그렇죠. 전산 그런 조작이 된 조작이죠. 것이죠. 네. 마음 먹고 이 사람이 입력을 잘못하면 그 입력에 의해서도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린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무슨 수사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수많은 부정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빙산의 일각입니다. 파면 팔수록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요런 때는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아까
우리 손수저 대변인께서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투표용지 미지급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정정을 하셨고 이번에 그 입력 오류라고 하잖아요. 입력 오류. 입력 오류가 아니고 그건 전산 조작인 거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 선관위 조직을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그 지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 굉장히 혼란시키는 용어 혼란 전술을 쓰는 것 같다.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들이 모이면 결과가 진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선관위 여러 지금 행태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그 어떤 그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지역구에는 투표지 그냥 미지급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투표소 어이쿠 잘못 입력했네 이래버려가지고 그냥 수천표 증발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몇천 표 그냥 그 닦아먹는 거 장난치나, 뚝딱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표 날아가는 거 뚝딱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몇천 표 가지고도 몇 사람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만 해도 서울에, 부울경에, 대구에, 지금 뭐 경기도에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결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이면 어이쿠 실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이렇게 무리하게 근데 또 하필 지금 나온 것들 보면요 늘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또 불리하게 항상 그렇죠. 보니까 작동을 항상 하고 공교롭게.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공교롭게도 물론 크고 작은 뭐 이제 선거 관리상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지만 매번 선거마다 있어 왔는데 뭐 석쿠리 투표니 뭐 투표지 미지급이니 이런 정말 메가톤급 사건들은요 문재인 때 이재명 때 이럴 때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좌파들의 이거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번 행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이재명은 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SNS상에 보면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냐면 나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네. 나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열감하면서 광장 나갔던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표명하는 젊은 분들이 꽤나 많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뭐라고 표현 전 이 표현 안 좋아하지만 중도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데이터 지지율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거의 지금 사이드카 발동해야 될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고요.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 때 속속들이 끝나가면서 우리 젊은 대학생분들, 청년분들 광장으로 지금 더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번 주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지금 제 카톡으로 들어오는 소식만 해도 뭐 지금 의정부에서 몇백 명 집회, 부산에서 선관위 앞에서 집회, 전국으로 지금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겁니다. 네. 지금 그 최초 이제 문제가 촉발된 그 잠실 투표소 있잖아요. 네. 경로당에서 투표함을 빼갈 때 이 담당 그 경찰서장 송파 경찰서장이 지병을 이유로 그만두겠다. 네. 이거 뭔가 좀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파악한 건 없지만 이건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잠실에서 이 잠실 7동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지키고 있던 시민들을 느닷없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무리하게 무력 진압을 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김은혜 의원도 굉장히 이제 그 충격받은 표정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주진우 신동욱 최고가 직접 경찰서 방문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사태가 불거졌는데 당연히 송파경찰서장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과잉 진압, 무력 진압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태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이번 특검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당연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선제적으로 도망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전혀 그럴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몸이 아파서 갑자기 그만둘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 주도로 지금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 책임이 무서우니까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이제 폭로하기 시작을 하고 예. 이런 경찰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퇴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 특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이제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물리력에 의해서 어르신이 정말 질질 끌려 나오고 우리 청년이 집단 폭행을 당해서 정말 실신 상태에 빠지는 일이 만약에 네. 민주진영에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 경찰서장은 아마 옷 벗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아파서 그만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탄핵을 당장 당했든 뭐, 탄핵을 예, 당했든 예. 징계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물리력이 자행되는 정말 엄청난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 입번 끝 한 번 합니까? 뭐 사실 우리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도 그 지역에 안 나타나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시민들을 탓해요. 네.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뭐 경찰을 왜 감금하고 그 앞에 뭐 시민들이 있었냐. 뭐 몸수색을 한다면서. 아니 그러면 민노총 집회는 이때까지 얼마나 자기들이 그렇게 뭐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그동안 민노총이 해왔던 여러 가지 폐악짓들 그런 폭력 사태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 감아놓고 왜 지금은 그 공권력이 당연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무지성의 논리를 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송파 경찰서장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투표소를 지키던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빼내고 투표함을 사실상 탈취해서 어린이집 노란색 스쿨버스에 태워서 보내버린 그 경력이 송파 경찰서 경력이 아니라 네. 서울경찰청장의 바로 직속 그 아하. 오더를 받는 형기대 쪽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특검에서 밝혀야 돼요. 아하. 예. 그렇죠. 그래서 송파 경찰서장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강경 진압을 주문 받았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야 너 나와. 뭐 아하. 이랬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특검에서 밝혀야 되겠죠. 그러네요. 특검이 시행이 되면 밝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좀 박지원조차도 오늘 멘트를 보면 이 지지율 이렇게 폭락하니까 정청래 너 사퇴하고 전당대회 나오지 마. 지방선거는 사실상 우리가 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 우리가 참패했거든요. 당대표 좀 사퇴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대안과 미래 25명 좀 뭡니까 저거? 이분들은 그러니까 실패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실패가 있어야만 그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분들이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예. 민주당 내부에선 이거 누구 책임이냐 물었더니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70%가 지도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도부 책임 맞아 보입니다. 민주당.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 물으니까 30% 남짓 정도만 지도부 책임이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치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 이거는 빼박인 증거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을 앞서는 지지율이 지금 앞서죠. 나오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지지율 봤습니까?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수치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한동훈 그 시절 때 말아먹었던 우리 당의 지지율을 이렇게나 회복시켜 놓은 게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랬는데 뭐 지금 와서 지도부를 흔들다 하는 거는 아무 근거도 명분도 없는 그냥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가장 최근에 그 선거로서 보여준 것이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 아니겠습니까? 정점식의 당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한 정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복당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했던 김도읍 의원의 낙선은 뭐냐면 한동훈 복당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명확한 수치들이 있는데 이건 모르겠고 아몰라 그냥 장동혁 사태를 외치는 이러한 세력들은 그저 본인들의 권력 욕심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어제 그 최고위원회 그 현장 화면을 보니까 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죠. 대구에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뭐냐면 2028년 총선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광한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 미숙입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8월에 그 지도부를 바꾸면 그 다음 해에 있을 총선까지 한 8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꿉시다. 사퇴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어령 비어령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당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 지도부가 선방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고 민주당도 자기들이 참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손수조 대변인이 방금 인용을 했던 여론조사가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재밌습니다. 이거 오마이뉴스가 정청래 끌어내리려고 그 선거 불만족층만 대상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지도부 책임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예요. 선거를 기본적으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지도부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청래는 71%가 책임이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선거 결과 불만족 측에게 조사를 했는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책임 동의하지 않는다가 59.4%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거는 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요. 최소 80% 가까운 사람들은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리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논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민주당 전당대회랑 사이클을 맞춰야 왜 우리가 깨져? 민주당은 자기들이 임기 끝나가지고 전당대회 하는 건데 우리랑 뭔 상관이 있다고 맞추고 말고 합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옆집 이웃 사람이랑 뭐 생일날짜 맞추고 결혼기념일 맞춥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중에 예. 어느 분이 이제 슈퍼챗을 쏘시면서 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리봄 여름이라는 분인데 용산구 사전 투표한 사람입니다. 주민증을 주었더니 발급 기계에서 서울시장 1번, 2번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 제보가 많아요. 네, 지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댓글도 제가 까봐야 많이 돼요. 봤는데 네, 까봐야 서울시장 돼요. 후보 투표지가 1번 정원호, 2번 오세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면 진짜 이건 정말 게이트급 이거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냥 무정선거예요. 이거 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사태가 이토록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잠실에서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가 지금 청년이죠. 예. 근데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작자가 지금 본인의 다음 공천밖에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 미숙아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이자는 공천이라는 것을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예. 한동훈 의원이 당시 대표 시절에 국민 추천이라는 이상한 제도로 맞아요. 그냥 내기 꽂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무슨 기초의원 하면서 바닥부터 조직을 해서 올라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청년위원회 청년 조직을 밑에서부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미수가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치적 미수가인 사람이 결국은 본인에게 공천을 준 그냥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맹신하는 것밖에 배운 게 지금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에 이 한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우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들이 쓰러져 갔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 후보들이 서울시당 위원장의 그 권력 놀이에 놀아났던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목소리 한번 냈습니까? 그때 입번 끝 한번 했나요? 전혀 본인들이 해야 할 청년 최고로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공천권에 지금 눈멀어서 자신에게 공천 줄 권력자에게 잘 보일 생각밖에 하지 않는 이 자가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일단 청년 최고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계산기만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를 대놓고 보여주는 게 저는 좀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까 제가 감동을 주는 이유, 이 순수한 분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시면요, 그 한국갤럽에서조차도 전면 재선거 찬성 의견 44%, 반대가 맞습니다. 48%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많이 반대를 해요. 이것을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2030 세대로 좁히잖아요.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 찬성합니다. 그렇군요.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예. 2030 세대의 60% 압도적인 숫자가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재준 최고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청년 최고 아닙니까? 한동훈 씨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 국회의원 80%가 장덕 대표 사퇴 국회의원 대변하려고 최고위원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늘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한동훈 씨는 자기 유리할 때는 국민 눈높이 타령하다가 왜 이제 와서는 그 한동훈 개파 사람들은 의원들의 눈높이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민심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본인 대표해야 될 사람은요.
이 압도적으로 재선거 찬성하는 2030 세대고요.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본인 지금 청년 최고위원 만들어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자신이 누구를 대표해야 될지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재준 최고위원 원내대표 아닙니다. 원내대표도 아니고 무슨 의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최고위원이 왜 합니까? 국민 앞에 겸손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재준이 이야기하는 장동혁 사퇴 공감 의원 70에서 80% 새 지도부 필요하다는 말은 제가 이 잠실에서 나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보면 뭘 느끼냐면 거기에 지금 나왔던 국회의원들 제가 본 국회의원 어제 강선영 전 장군 강선영 비례대표 의원도 받고 김민전 의원도 받고 주진우 의원도 받고 또 장동혁 대표는 몇 번 받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받고 또 신동욱 의원도 받고 김은혜 의원인가요? 또는 뭐 이진숙 의원이 받거든요. 네. 근데 대안과 미래 25명 중에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재준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건 원내라는 온실 속에 가두어진 그 사람들끼리 놀고 먹는 그 정치. 근데 대중 정치라는 것은 정말 밖으로 나와서 광장에 있는 대중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얻어내는 어떤 정보 또는 이야기, 담론을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본 많은 유명 정치인들은 대중과 소통하고 광장의 의견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대안과 미래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하는 걸 보면 원내 정치에만 몰두하고 다음에 공천을 어떻게 받지? 여기에만 몰두하고 광장의 어떤 민심은 굉장히 도외시하는 그런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다못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나왔어요. 올림픽 공원에 나와서 욕을 먹더라도 거기서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 나옵니다. 한데 지금 제1야당에 가장 싸워야 될 제1야당에 그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지도부에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그냥 그 지도부라는 그 미명 아래서 오로지 지도부를 흔들고 본인은 사퇴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 당원분들께서 얼마나 속상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퇴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아, 이현주 최고처럼 민주당 좋아하시던데 민주당처럼 사이클 맞추자고만 하지 말고 민주당처럼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아니 왜 같이 나가자고 준동을 합니까? 아니 그러게 전당대회는 민주당 따라서 하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사퇴하는 건 안 따라합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죠. 네. 자, 근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이것은 확실한 이제 메시지가 나왔던 선거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뭐 장동혁 대표의 어떤 사퇴 여부나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가장 큰 아젠다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지만요. 사실 이것이 원내대표에게 물어볼 아젠다는 아니죠. 이것은 당원분들께 물어볼 문제인 것이고 당원분들이 뽑은 당 대표이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당에서 윤리위라는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제명이 된 사람이지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행동이라는 것이 당에 해를 입히는 해당 행위들을 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당원분들이 제대로 응징하고 제대로 이건 좀 철퇴를 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원분들의 목소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언론이 물어볼 필요는 없었죠. 예. 하지만 이거에 대한 메시지와 답변은 하긴 했었지 않습니까? 예. 자, 뭐였습니까? 김도읍 의원은 확실하게 복당시키겠다라는 예, 메시지를 선명하게 냈고요. 정점식 의원은 어쨌든 지도부에 우리 당권파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스템과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밀어놔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냈던 분이죠.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원내의 대다수의 의견이 분위기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행위다. 해당 행위한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일부 그 한동훈계 국민의힘 당원의 국민의힘 배지를 갖고 있으면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을 세워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번 지도부를 재신임했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바로 직전에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도부 일원이었습니다. 예. 장동혁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현 지도부 관계자가 출마를 한 건데 뽑아줬단 말이죠. 이 말을 뒤집으면은 현 지도부의 선거 책임론에 대해서 의원들도 무마를 했다라고 재신임을 했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신임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인사 조치가 됐거든요. 예. 원내대표 비서실장의 윤용근 의원 이번에 공주부여 청양에서 예, 예. 당선된 예. 의원이죠. 그리고 운영정책수석의 김승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도 최근에 그 배현진 의원의 소요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예. 원내대변인단에는 최수진, 최은석, 김태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루사 최수진 그리고 이제 그 대구의 최은석 그리고 이 김태규 의원 이번에 울산 남구가. 그렇죠. 울산 남구에서 재보궐로 들어온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2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라인업을 이제 국회의원들 아시는 분들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어떤 인사 성향이나 스타일이 지금 지도부와 궤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 지도부에 힘을 실는 인사였고 원내대표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수 의원들이 민주주의가 뭡니까? 갑론을박이 있고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나오면 다수결로 결과를 정했으면 승복을 해야죠. 절차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렇게 의원들의 일반 민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조차도 지도부 재신임에 사실상 결과를 내놨는데 이 상황에서 또 지도부 물러나라 무슨 뭐 다시 조기 전당대회 하자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일종의 선거 불복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지도부 뭐 사퇴론 뭐 어떻게든 뭐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역풍 맞습니다. 지금 재선거라고 하는 지금 이 이슈 그리고 선관위 특검이라고 하는 이슈가 초유의 지금 사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지금 원내 이권 다툼한다고 물리적으로 끌어내릴 지금 국리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냥 구태 그 자체 당권만 생각하고 제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 피해갈 수가 없을 거고요. 선관위에 대한 이런 진상규명 특검을 오히려 가로막은 정말 역적으로 전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무리수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론의 민심을 등에 업은 지도부 물리적으로 끌어내봤자 또 전당대회 열어도 또 당선돼요. 아니 뭐 또 전당대회 열면 그럼 뭐 출마 못하게 막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명분을 가지고 정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우재준 최고위원 어제 발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왜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되기 전에 하지? 그러니까요. 전에는 정점식 의원의 상대 후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최고위원회 첫 출석하는 그날에 정점식 원내대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니 원내대표로 뽑혀도 첫 출근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도부 다 사퇴합시다 하면 이거 완전히 그렇잖아요. 또 제가 그 기자분들 현장에 있는 기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우재준 최고가 그 얘기를 하니까 술렁술렁했답니다. 뭐야 원내대표 처음 오신 자리에서 저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냐라고 기자들도 참 분별없다. 참 분별없다라는 술렁술렁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본관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 봤는데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 또 우르르 신임 원내대표실에 쳐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가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또 장동혁 대표 사태 얘기를 뭐 집단 같이 막 몰려가가지고 거의 뭐 이지매처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 인선을 딱 내놨는데 인선에 보십시오. 다들 우리 지도부와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대한과 미래 없습니다. 아니, 인선이 모든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대한과 미래 의원들은 참 파렴치한 이권 집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선거 결과 나왔잖아요. 보나마나 본인들은 정점식 원내대표 찍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자기들이 안 찍은 사람을 더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해서 당선됐는데 왜 자기들이 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습니까? 선거 결과 좀 승복 좀 하세요 제발. 그러니까 아니 이미 원내 주류의 구심이 있는데 그 시끄러운 소수들이 자꾸 자기들이 중심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이 시끄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간 곳이 진 게 아니라 대한과 미래가 분탕 한번 덜 치고 대한과 미래가 원내대 의총 한번 덜 열어서 잡돌이 한 번만 덜 했어도 나쁜 네거티브한 기사 한 번만 덜 나왔어도 이겼을 선거구 많습니다. 제발 남탓만 좀 하지 마시고 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분탕 그 자체다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6월 3일
투표하는 날 제가 부산 구포동에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고 아침 일찍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구포시장 가서 청도 국밥집에서 선지국을 한 그릇 먹고 출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는 쌈지공원 그 벤치에 앉아서 딱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6월 3일 아침에는 정말 한적하기 짝이 없는 정막강산 같은 그 구포 시장 바로 앞에 그 길거리에서 커피를 아이고. 제가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게 다 흘러가는 바람이구나. 지금 잠실 올공이라고 합니다. 올공 올림픽공원. 올공에서 벌어지는 저 우리 청년들의 함성, 분노, 절규 이 소식 때문에 그동안 뭐 대한과 미래, 한동훈 이 뉴스가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한 방에 사라져 버렸는데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결국은 맞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 먼지처럼 날아갈 아주 미세한 뉴스거리에 불과하다. 이 큰 흐름은 이 도도한 큰 흐름은 지금 부정선거 이 사태를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재선거해야 된다는 장동혁 당대표의 어떤 외침이 큰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이제 다 노출돼가지고 며칠 전에 같이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 국민 안에 있을 때 그 대중 정치라는 것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 생명력이 얻어지는 것이지 그 국회의사당 원내에서 계속 해봤자 그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얻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이 훌쩍 1시간이 가버렸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마디씩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자면 우리 일단 이영풍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참 한낮 바람 같다, 지나가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참 와닿아요. 우리 뭐 선거 전에도 뭐 미국을 왜 갔냐, 무슨 뭐 상임선대위원장을 누가 하냐, 뭐 김한나 중진급들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뭐 성원성 원내대표랑 뭐 어떤 갈등이 있니 없니 여러 가지 참 잡설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누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적인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가가 사실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심지어 그 NBS 한국갤럽에서조차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그림. 오늘만 해도 이재명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7%포인트가 떨어졌다. 10%가 떨어졌다.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다 국민들께서 주시는 메시지고 신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지표가 나오고 선거가 끝나면요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인정을 하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묻지고 따지지 말고 아무튼 나는 다음 공천이 중요하니까 물러나고 지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얄팍한 계산 국민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정치한다라고 하는 걸 들키는 순간 공천을 받아도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대승적으로 정말 국민을 바라보는 좀 정치를 하셨으면 한다. 지금 당장 우리 당에 놓여 있는 과제가 뭐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칭 소장파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왜 항상 당내 이야기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가담론 얘기하지 않으시고 정작 그 소장파라고 또 불리는 우리 잠실 그 송파 남매 두 분들은 아직도 지금 뭐 올림픽공원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 선거도 심지어 안 나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 이권만 챙기는 이런 식의 정치가 소장파라고 하는 이 말에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정치권이 자꾸 우리 국민을 리드하고 이끌고 가고 뭔가 나를 따르라고 하지 말고요. 팔로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10, 20, 30 세대들의 목소리를 일단 듣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도와주고 옆에서 잘 팔로우, 잘 따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 갇혀서 이 여의도에 갇혀서 그냥 내가 옳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냥 내가 언론 플레이하고 레가시 미디어 잡고 프레이밍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저는 대단히 지금 앞으로는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광장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 목소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잘 받아들고 소화하고 잘 팔로우 해 가느냐가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 나가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 두 분 박민영 선수조 박민영 대변인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에 방송을 열겠습니다. 제가 그 대자유총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녁 7시쯤 푸드트럭 순대 푸드트럭이 도착하면 제가 방송을 열고 오늘은 한 11시쯤까지 저희들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푸드트럭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